전 세계 83개국 넷플릭스 1위라는 대기록을 세운 오징어 게임의 배우 우리 정호연 씨입니다. 예. 돌아가서 남은 인생을 빚쟁이들에게 쫓기며 쓰레기처럼 사시겠습니까? 아니면 저희가 드리는 마지막 기회를 잡으시겠습니까? 이건 게임일 뿐입니다. 저기 사람이 죽었어요. 안 되냐? 사람이 죽었다고요. 상금을 공개하겠습니다. 어떻게 죽였어? 말해. 떨지 마. 나 그러다 걸리면 죽어. 엄마 아버지 꼭 오실 거다. 다음엔 무조건 목부터 딸 거야. 안녕하세요. 모델 겸 배우 활동하고 있는 정호연입니다. 야, 아니 근데 새벽시로 나올 때 지금 호연 씨하고 또 이렇게 뵈니까 느낌이 또 완전 다르죠. 예. 거기선 그냥 진짜 배우 그냥 그 강세벽이라는 인물 그냥 그대로인데 오늘은 뵈니까 약간 진짜 모델 같은 느낌이 또 그렇죠. 예. 갑자기 예전에 호연 씨보다 너무 대스타가 돼서 나타나셔서 막 그런 편안함이 약간 없긴 해요. 우리가 누구나 약간, 우리가 누구나 그런 울렁증이 있어요. 네, 있어요. 왜냐면 제가 왜냐면 큰 인물이 됐으니까. 에이. 왜냐면 호연 씨는 지금 또 국내 스타도 스타지만 월드잖아. 약간 달라요. 이거 좀 약간 달라. 본업이 원래 그 모델이신 거죠? 네, 원래는 이제 모델 활동을 한 11년 정도를 그러니까. 하다가 오징어 게임으로 이제 배우 데뷔를 하게 됐어요. 그 데뷔하자마자 이렇게 그냥 전 세계적으로. 와, 어떠세요? 요즘 어떻게 지내고 계십니까? 사실 오늘만 해도 새벽 3시부터 지금 스케줄을 계속 하고 있어서 어떤 스케줄을 새벽 3시부터? 지미 팔론 쇼 녹화가 오늘이었었어요. 네. 벌써 토크쇼를 했단 얘기예요? Squid Game. It is streaming now on Netflix. Here are Lee Chung-jae, Park Hae-soo, Wee Han-jin, and Chung Ho-young. Welcome! Yes! Yes! Welcome to the Tonight Show. Thank you so much for being here. Thank you for having us. Who is this? Who is this psycho robot? When we were at the school, there were like characters. The girl name was Younghee. 그냥 사실 개인적으로는 오늘 하루에 지미 팔론님과 유재석님과 조세현님을 하루에 만났다는 것 아주 자체가 부끄럽네요. 야, 공교롭게 또 오늘 또 스타 얘기를 이제 사실 그 전까지 그 팔로워 수가 한 40만 정도. 네네네. 근데 지금 얼마입니까? 오늘 기준으로 1,200만? 1,400만이었던 1,400만? 것 같아요. 네네. 1,400. 그게 얼마 사이에 일어난 일이에요? 오픈한 지 이제 2주 좀 넘었으니까 한 10며칠? 네, 10며칠 만이에요. 우리 세우 씨는 2014년부터 꾸준히 이렇게 업로드도 또 꾸준히 했거든요. 지금 현재 74만입니다. 그러니까 네네. 이게 뭐 팔로워 수를 가지고 저희가 뭘 얘기하려는 것이 아니라 그만큼 팔로워 수 늘릴 때 이렇게 그럼요. 엄청나게 힘들어요. 거의 10년을 했어요, 네. 지금. 1,400만 명의 팔로워들 중에 해외 유명 스타분들도 막 계실 그러니까. 정도로 드루 베리모. 진짜요? 뭐 그렇다고 하던데. 지금 퍼렐 윌리엄스도 지금 그건 들어서 맞발했어요. 야, 대박이다. 야, 버려. 맞발했어요. 지금 사실 그 몇 주 사이에 문화 모든 면에는 사실 지금 오징어 게임 얘기 외에는 다른 걸 안 하거든요, 진짜. 맞아요. Summertime in Virginia was an oven. All the kids eating ice cream with their cousins. I was studying while you was playing the dozens. Don't act like you was there when you 찍고 나서 뭔가 이렇게 그 당시에도 느낌이 어땠습니까? 이거 좀 잘 될 것 같다. 뭐 현장 분위기도. 현장
현장 분위기는 너무 좋았어요. 그래요? 네, 정말 많은 선배님들이 이런 현장은 진짜 처음이다라고 말씀하실 정도로 사실 어떻게 보면 되게 나이 차이가 많이 나고 경험 차이가 많이 나는 사이인데도 불구하고 정재 선배님도 먼저 매번 와주셔서 한 번 더 하고 싶어? 그럼 한 번 더 해. 막 이런 것도 먼저 파이팅도 말해주시고 넣어주시고. 네. 어. 해수 선배님한테도 형 하면서 그냥 그렇게 지냈고 제일 얘기를 많이 나눴던 게 김주령 선배님이랑 같이 얘기를 많이 나눴었는데 한 번은 진짜 산책하다가 제가 주령 언니 붙잡고 엉엉 울면서 제가 연기를 너무 못하는 것 같아요 막 이러면서 산책하다 갑자기. 산책하다가 갑자기 울컥해서. 이렇게 했는데 언니가 아니야 잘하고 있어 뭐 이러면서 막 어떤 이야기들 많이 해줬었는데 나중에는 그게 조금 언니가 저한테 나 연기 너무 못하는 것 같아 막 이러면서 서로 막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막 그런 얘기들을 그냥 자유롭게 할 수 있었고 그런 신뢰 바탕에서 하는 연기들의 호흡은 좋을 수밖에 없는 것 같다는 느낌을 들었어요. 정말 연기들을 뭐 잘하셔가지고. 아니 근데 이제 그 저 달고나 그 씬이 또 굉장히 좀 유명해서 지금 뭐 그 해외에서도. 달고나가 뭐 지금 네. 난리잖아요. 대학로에도 그 달고나가 그 유명한 곳이 있는데 네. 거기가 지금 줄을 너무 많이 서가지고. 그분이 실제로 오징어 게임에 아 그분이세요? 오셔서 달고나를 만들어줬다고 하던데. 그 달고나 장이, 그러니까 우산 모양이 그 대학로에만 있대요. 그래서 되게 고생 많이 하셨던 걸로 저는 기억해요. 그 맞네, 장인 맞네. 선생님이. 그분께서 딱 또 네. 일적으로 또 이렇게 균일하게 좀 나와야 네. 되니까. 도 씨는 한 얼마나 걸려서 찍었습니까? 그 달고나는? 달고나 세트에서는 한 일주일 정도 있었던 것 같아요. 이게 사실 그럼 냄새도 진짜 뭐 매일 달고나 냄새가. 근데 눈 뜨고 왜냐면- 가면은 달고나 아니야. 아니 근데 왜냐면 사실 저희는 캐릭터도 많고 그 캐릭터의 전 상황과 그 후 상황도 다 생각하면서 감독님께서 설계를 이제 해 나가셔야 하니까 이 작품을 하면서 황동혁 감독님이 진짜 멋진 분이라고 생각을 했던 이유가 현장에서도 끝까지 고민하세요. 찍는 순간에도 자기가 썼던 시나리오를 100%를 믿질 않으시는 거예요. 계속 저희랑 수정해 나가시고 하느라고 당연히 시간이 오래 걸릴 수밖에 없는. 오징어 게임에 관한 이야기를 좀 많이 여쭤봤는데 무엇보다 호연 씨는 또 어떤 분인지 굉장히 좀 그렇죠. 궁금합니다. 네. 우리가. 예. 원래 이 배우 쪽으로도 좀 관심이 있으셨나요? 사실 모델들의 평균적인 수명은 조금 짧다고들 많이들 하잖아요. 저희는 부킹을 당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고민이 돼요. 커리어가 조금씩 줄어들거나 이럴 때. 근데 호연 씨는 말씀 중에 죄송합니다만 굉장히 소위 정말 뭐 잘 나가는 스타 모델이잖아요. 대외적으로 알려진 큰 커리어들이 많은 건 사실인 것 같아요. 근데 저의 커리어 안에서도 굴곡이 항상 있었긴 했었어요. 도스코라는 프로그램도 하기도 했고. 만날까 막 기대됐는데 떨리기도 하고. 근데 이렇게 모든 요소가 따로 노는 사진은 참 오랜만에 보는 것 같아요. 다음은 정원 씨. 저도 이번 결과물을 보고 되게 놀랐어요. 이제까지 봤던 결과물 중에 베스트 컷인 것 같아요. 제 실력에 대해서 논란을 안 하는 그런 모델이 되고 싶어요. 도스코 때 이후로 한국에서 정말 많은 일들을 했다가 그것들이 이제 점점 줄어가고 그때쯤에 또 새로운 기회를 찾아서 저는 이제 해외로 나갔었던 거였고 거기서 또 커리어가 이렇게 올라가다가 한 2년 정도 있다가 일들이 하나씩 떨어지고 쇼들에 하나씩 캔슬 당하고 저랑 같이 왕성하게 활동했던 친구들은 계속 막 쇼를 하거나 혹은 더 큰 일들을 하는데 저는 이제 조금씩 그곳에서 멀어지는 경험을 했을 때가 있었고 근데 사실 그때가 제가 연기를 본격적으로 해봐야겠다라고 결심한 순간들이기는 해요. 그 커리어가 이렇게 조금씩
내려오는 과정에서 주로 혼자 있는 시간들이 많거든요. 모델 일을 할 때는 혼자 비행기를 타고 혼자 뭐 호텔 가고 혼자 나라들을 돌아다니면서 그러면서 이제 할 수 있는 거라고는 사실 저는 영화, 뭐 책 읽고 그냥 이런 것밖에 없었어서 그게 어느 순간 그냥 제 삶의 취미가 돼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럼 나도 이런 표현을 해보면 좋지 않을까? 어떻게 보면은 현실 도피에서 시작된 게 저의 동기부여가 된 것 같기도 해요. 지금 생각을 해보면. 그때부터 연기에 대한 고민을 시작을 했었어서 해외 모델들은 이제 그 여름에 한 번, 겨울에 한 번 이렇게 홀리데이 휴가를 나와요. 근데 그때마다 이제 한 달씩 연기 레슨을 계속 받았었고 그런 것들이 다 쌓여서 이제는 행동해야 할 때라는 생각으로 이제 했던 것 같아요. 이게 이제 그 캐스팅 제의가 언제 받으신 거예요? 작년 2월쯤? 네, 제가 그때 뉴욕 패션위크를 준비하고 있는 과정이었었고 그래서 뉴욕에 스테이를 하고 있는데 저 지금 있는 회사에서 오디션 스크립트 3개 띡 보내더니 최대한 빨리 보내주세요. 이렇게 하니까 그 오디션에 새벽이에 3개의 씬 정도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제가 준비해서 오디션 테이프를 찍어서 영상을 보냈군요. 네, 감독님이 그걸 또 좋게 봐주셔서 실물 미팅 요청을 하셨고 그래서 뒤에 스케줄을 그냥 다 캔슬해버리고 그냥 진짜요? 네. 왜냐하면 사실 이 오디션이 될 거다라는 뭔가 확신이었다라기보단 시험해보고 싶었어요, 저를. 야, 근데 이거 진짜 누구나 이런 그 인생에 있어서의 크고 작은 선택의 이 순간이 있거든요. 근데 호연 씨는 야, 이걸 과감하게 하셨네. 왜냐면 이거 따지잖아요. 야, 근데 너 이거 된다는 보장이 없잖아. 이럴 수 있는데 이거를 과감하게. 그래서 감독님을 만났습니까? 네, 실제로 뵀었고 너무 긴장을 했어서 제 기억으로는 오디션을 그렇게 잘 보지 못했었던 것 같아요. 그치만 이제 마지막 씬에서 제가 그냥 개인적인 보람을 느꼈던 건 처음으로 누군가 앞에서 연기를 하면서 눈물이 정말 벌벌벌벌벌 흘리는 경험을 했었어요. 그 오디션을 준비하면서 받았던 스트레스가 그 마지막 씬에 모든 에너지가 들어갔다는 느낌을 제가 받았었거든요. 너무 신기하고 연기가 갑자기 너무 재밌는 거예요. 갑자기 그 순간에. 네. 그래서 너무 뿌듯하고 됐다. 그럼 나는 이거 안 돼도 돼. 그냥 집에 가서 그동안 잠도 못 잤고 못 먹었으니까 맛있는 거 먹고 잘래. 그냥 이러고 집에 룰루랄라 갔는데 갑자기 캐스팅 그때부터 이제 또 다른 고난의 시작이었죠. 이제 캐스팅 합격 소식과 함께 이 시나리오랑 그거를 좀 한 며칠 있다가 보내주셨거든요. 시나리오를 읽었는데 이걸 내가 못할 것 같은 거예요. 자신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 정재 선배님, 뭐 박혜수 선배님, 허성태 선배님 막 엄청 유명한 그리고 연기 엄청 잘하시는 선배님들과 함께 어깨를 나란히 해야 되는데 내가 이걸 할 수 있을까에 대한 불확실한 무언가 그런 거에 포커스가 돼 있다 보니까 초반에는 사실 리딩할 때도 엄청 떨어서 목소리가 안 나왔어요. 리딩할 때는 개미 소리가 나서 막 이렇게 하게 되고 굉장히 오랫동안을 불안감에서 헤어나오지 못했었던 것 같아요. 근데 다행히 그때 이제 유미라는 친구가 옆에 있었고 유미랑 저랑 그래도 서로한테 의지하면서 어떻게든 버텼던 것 같아요. 주로 저는 새벽에 일기를 썼던 것 같아요. 한 번 더 나 속이면 다음엔 무조건 이목부터 떨 거야. 엄마 아버지 꼭 오실 거다. 누나가 꼭 그렇게 만들 거야. 대본에는 새벽이가 굉장히 함축적으로 말했던 것들을 전 길게 풀어 쓴 거죠. 몇 월 며칠 늦은 밤 우리 가족은 짐을 쌌다. 아버지가 대략적인 설명들을 빠르게 늘어놓았지만 나는 그 말들을 다 이해하지는 못했다. 그저 어머니의 손을 잡고 철이의 손을 잡고 뛰어갔던 기억이 난다. 뭐 들려오는 총소리 이런 것들을 다 하나하나 조금씩 써서 그 퍼즐들을 계속 채워 넣어보는 작업을 했던 것 같아요. 어느 순간에는 정말 그 기억이 나한테 있는 것처럼 생각을 하게 되는 순간들이 있더라고요. 그게 머릿속에 그려지니까 그 상황들이. 괜찮아요, 학생? 너한테 빚진 거보다 갖다 바친 게 더 많아. 그 아이의 삶에서 바닥이라는 순간이 너무 어린 나이에 왔을 때 얼마나 큰 분노와 단단함과 악다구가 있었을까.
던져 개꿈 잡지 말고 다시 던지라고! 대사 한마디를 뱉어도 혹은 그냥 서 있어도 이 친구의 삶이 좀 더 드러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은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해서 개인적으로는 표현 방법들이 좀 많이 미숙했던 것 같고 아쉬운 부분도 되게 많았고 근데 이거는 앞으로 제가 또 풀어나가야 될 숙제 중 하나고 숙제가 있다는 건 좀 행복한 일인 것 같기도 해요. 우리 그 오일남 그 역할을 맡은 오영수 우리 선생님을 그 롤모델로 좀 삼으셨다고요? 아, 줄다리기 촬영 때 사실 줄다리기를 하러 올라가는 그 저희 팀 씬이 오영수 선배님의 나레이션으로 맞아요. 시작이 돼요. 맞아요. 현장에 그걸 다 외워서 오신 거예요. 꽤나 긴 맞아요. 이제 대사들이었는데 정말 한 번에 외워서 한 번을 안 틀리고 내가 소시적에 고향에서 줄다리기를 꽤 해봤는데 웬만해서는 진 적이 없었어. 잘 들어봐. 지금부터 내가 그때 어떻게 이겼는지 그걸 말해줄게. 분명히 올 거야. 그걸 그냥 쭉 이어가시는데 거기 있는 모든 배우가 관객 입장이 돼서 따라가게 되더라고요. 오케이 하자마자 정재 선배님이랑 다 같이 박수를 막 치면서 너무 대단하십니다 하면서 얘기했던 기억이 있어서. 인생의 절반 이상을 톱스타로 살아온 30년 차 월클 배우입니다. 우리 이정재 씨. 안녕하세요. 아니 우리가 사실은 뭐 이제 가끔 운동할 때 이렇게 보다가 역시 그러니까 또 이게 느낌이 아, 그리고 저는 산이 무엇보다 다르네. 이 두 분의 투샷이 네. 너무 저는 보고 싶었거든요. 한번. 그래요. 네. 아니 방송에서 본 거는 진짜 거의 처음 아닌가 싶어요. 거의 처음. 방송에서 본 거는 거의 처음이에요. 네. 아니 일단 그 자기 소개를 조금. 건 30년 차 연기를 하고 있는 이정재입니다. 진짜 그 요즘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가 제일 궁금합니다. 어떻게 지내고 있습니까? 요새 오징어 게임이라는 네. 드라마로 미국도 왔다 갔다 하고. 자주 왔다 갔다 하고요. 다른 나라도 좀 다녀야 되는데 뭐 전혀 지금 그런 상황이 못 돼서 전세기 이렇게 타고 다니는 거예요? 아니면? 아니, 그렇지 않고 나가서 이제 좀 저를 좀 더 알려야 되는데 그러질 못하고 있는 게 조금 아쉽네요. 아, 네, 진짜. 아니 근데 다들 이런 얘기 많이 물어보셨겠지만 오징어 게임을 찍을 당시에 이렇게까지 되리라고 생각을 하셨습니까? 제가 그 오징어 게임을 건 한 1년 정도를 찍었거든요. 아 그래요? 한 10개월 정도 촬영을 했는데 네. 10개월 동안 그 꼬재질한 룩을 네. 계속 유지를 해야 하느라 머리도 안 자르고 그러니까. 수염도 안 자르고. 맞아요. 그래서 저희 그때 아 그 운동할 때 봤을 때 네, 그래서. 봤을 때는 머리가 이렇게 기셔서 아 그래서 그랬나? 옷도 그냥 훨씬 더 신경 안 쓰고 입고 다니었던 기간인 것 같아요. 좀 그때 좀 의아했었어요. 제 모습을 이제 주변에서 보신 분들은 걱정들을 많이 해주셨어요. 아, 네네네. 도대체 뭘 찍는 거냐. 그러니까. 아니, 오징어 게임이라는 걸 찍습니다. 오징어 게임. 그때만 해도 이제 제목으로는 유추가 불가능해요. 드라마 제목이 그러니까 오징어 게임. 그러니까. 기대가 그렇게 많지 않으셨고 저 또한 뭐 이렇게 성공할 거라고는 뭐 상상을 못했죠. 이게 이제 본인 의지인지 아니면 이제 전체적으로 좀 그 같이 홍보 대행사나 이런 곳에서 이제 예, 뭐 이렇게 좀 권유를 좀 한 건지. 아니요. 드라마는 이제 거의 이제 보실 분들이 많이 다 보셔서 홍보하는 기간은 이제 끝났고 네네네. 사랑해 주신 분들께 감사의 인사드리려고 나왔어요. 근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프로그램을 좀 선택해 주신 거 아닙니까? 가장 또 중요한 프로고. 또 우리 전우하고 또 진짜 오랜만에 진짜 이럴 때 만나야지 네네네. 또. 한번 빛이 뵙고 나는 싶었는데. 아, 요즘 이게 또 월드 클래스로 이렇게 오니까. 네네. 아니 그 진짜 뭐 전 세계 통틀어서 올해 최고의 화제작은 뭐 이거 단연코. 그렇죠. 오징어 게임이죠. 그러니까 넷플릭스 94개국 1위 17일 만에 1억이 넘는 가구가 시청을 했다고. 야 이게 이제 2에 이어서 시즌 3까지 지금 얘기가 되고 있다고 얘기 들었어요. 시즌 3까지는 네. 모르겠고요. 일단 2는 이제 감독님이 이제 쓰시기로 이제 마음. 야 그럼 원래는 네. 이제 저희가 촬영을 하면서 과연 2편이 나올 수 있을까요? 시즌 2가? 그랬는데 이건 안 될 것 같다. 왜냐하면은
각 캐릭터들의 애환이 굉장히 짙게 묻어있는 캐릭터들로 모여있기 때문에 그 캐릭터의 애환을 한 분씩 한 분씩 만드는 작업이 굉장히 어려웠던 것 그것도 같아요. 쉽지 않죠. 그렇죠. 근데 이 프로그램은 서바이벌해서 누가 이기느냐를 보는 것이 재밌는 것이 아니라 어떤 애환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어떤 결말을 갖게 되는 그 과정, 가정. 그 과정을 그린 이야기이기 때문에 시즌 2가 나오기에는 매우 어렵지 않겠는가 저희끼리는 생각을 했는데 지금 시즌 1이 이 정도로 성공을 하다 보니까 그럼 안 시즌 나와. 2를 안 만들 나올 수가 없게 된 상황이 돼버린 네. 거죠. 그 정재 씨가 일단 시즌 2는 무조건 이제 나오는 거 아닙니까? 네. 그죠. 이게 뭐 촬영 아직 날짜나 이런 것들은 구체적으로 좀 뭐 아직은 안 잡혔겠죠. 아직 안 나. 왜 미리 스케줄 빼놓으시게요? 그 게임장에서 뭐 진행을 좀 이렇게. 제가 이거 뭐 또 모르는 거 아닙니까? 이거 뭐, 그것도 모르는 거죠. 특히 그 이제 최근에 그 CBS의 스티븐 콜베어 쇼에서 허리를 숙여가지고 이렇게 한국식 인사를 좀 그 했는데. 겸손 친절을 갖춘 신사다운 행동이었다. 기립박수를 좀 받았다. 아니 그 좀 약간 미국 토크쇼에서는 보통 그 인사를 막 허리 숙여서 인사들을 안 하잖아요, 게스트분들이. 그거 좀 처음에 좀 어떻게 할까 좀 고민 안 하셨어요? 물론이죠. 그냥 이렇게 좀 이렇게 할까? 네네네. 네. 물론이죠. 쿨하게 할까? 아니면 조금 뭐 나도 한국에서 온 배우야. 네네네. 뭐 이렇게 조금 왔어 할까? 앉은 자리를 이렇게 앉을까? 뭐 아니면 이렇게 앉을까? 그렇구나. 별의별 생각 이게 진짜 그 고민 많이 됐을 것 같아요. 물론이죠. 왜냐면 여기 계신 분뿐 아니라 이거 나중에 또 한국에 계신 시청자 여러분들 보실 거니까. 예. 그런데 저희가 한국에서 늘상 그런 뜻 있는 자리에 가면은 하는 식의 인사와 애티튜드가 자연스럽고 좋지 않을까 싶어서 그냥 그렇게 좀 인사를. 예. 아니 이게 저 축하할 일이 너무 많은 게 이게 이제 그 아카데미 시즌 시작을 알리는 2021년 고담 어워즈 획기적인 시리즈 40분 이상 장편 부문에서 오징어 게임이 이제 수상작으로 선정이 또 됐고 뉴욕 타임즈가 선정한 올해의 TV 분야 샛별에 샛별이라는 말. 야, 이 샛별이란 말 진짜 오랜만에 듣지 않습니까? 제가 그 뉴스 나오고서 연락을 참 많이 받았습니다. 너 이제 샛별이 된 거냐? 와. Who likes me and who hates you, and I'm so tired that I might quit. All I did was try my best. It's the kind of things I did. I'm relentlessly obsessed. These cities are the golden. 반평생 지금 이렇게 태어나 살고 있는 이 시점에 샛별이라는 얘기가 아니 혹시 그 좀 오징어 게임이 인기를 얻기 전과 후 나의 좀 가장 큰 차이라고 하면 어떤 게 좀 있을까요? 아무래도 인기가 이제 더 많아져서 더 행복한 그건 부정할 수 없죠. 그건 뭐 사실은. 하지만은 그만큼 이제 앞으로 찍어야 하는 작품들 이런 것들에 대한 부담감이 더 많아졌다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요. 사실 뭐 흥행에 대한 성공보다는 어떤 질적인 성공을 시키고 싶은 마음이 더 많아졌어요. 왜냐하면 지금은 시대가 바뀌어서 콘텐츠가 지금 나왔다 하더라도 지금 인기를 못 얻는다 하더라도 후에 또 그럴 수도 있죠. 인기를 얻게 되는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잖아요. 요즘 굉장히 그런 경우가 그러다 많죠. 보니까 그 컨텐츠의 진실성과 퀄리티를 굉장히 고민해서 만들다 보면은 지금이 아니더라도 언젠가 다시 꺼내서 보면서 또 사랑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시대이기 때문에 그쪽으로 훨씬 더 고민과 생각이 깊어진 것 같아요. 그 원동력이 무엇이었는지가 좀 궁금한 것 같습니다. 버틸 수 있는 원동력이 혹시 뭐였는지 궁금하네요. 궁금합니다. 네. 해보지 않은 캐릭터나 장르를 선택했던 게 그런 것 같아요. 원동력인 것 같아요. 내가 해보지 않은 것을 내가 도전하겠다라는 의미 때문에 이 작품을 했다가 이 작품이 잘못되면 어떡하나 이런 부담감이 동시에 확 들어오니까 마치 벼랑 끝에서 이 작품 잘못되면 나는 이제 없어지는구나라는 생각을 항상 하게 되는 순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게 아마 저의 원동력이었던 것 같아요. 계속 다른 것을 보여드리고 싶어하는 그 욕구가. 그 기존의 어떤 이정재 씨를 우리가 봐왔던 역할과는 전혀 다른 정재 씨 얘기를 듣고 보니까 성기훈이라는 캐릭터도 약간 좀 그런 것 같아요. 네, 진짜. 항상 화려하고
항상 멋들어지고 항상 깔끔하고 뭐 이런 수식어들이 이제 제 이정재라는 이름 곁에 많이 있잖아요. 근데 사실은 제가 딱 그만한 그거보다 더 작은 집에서 살았거든요. 어렸을 때. 거기는 그래도 방이 2개나 있었는데 방이 전혀 없는 거실만한 집에서 몇 개 안 되는 반찬 가지고서 먹었을 때 그 기억이 나면서 쌍문동 첫 촬영지에 갔는데 더 옛날 생각이 많이 났어요. 어머니가 고생을 하셨던 생각도 많이 나고. 그래서 시장길을 계속 걸었어요. 낮이고 밤이고 시간 나면.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성기운 화 되더라고요. 오징어 게임만 봤던 이제 해외 팬 여러분들이 멀끔한 정재 씨의 모습에 좀 충격을 받아가지고 그가 진심 50살 농담하는 거죠. 이정재 씻으니까 너무 잘생겼다. 지금 이정재 너무 잘생겨서 떨면서 소리 지르고 울면서 토하고 있습니다. 왜냐면 저희야 사실 이정재 씨의 그 모습을 알지만 오징어 게임의 성기훈이 이정재. 네. 그러니까 그것만 이제 생각하시는 해외 팬 여러분들은 시청자분들이 계시잖아요. 네. 한국 시청자분, 팬분들이 네. 이정재는 성기훈만 하는 배우가 아니다. 그렇죠. 그렇죠. 그거를 계속 SNS에다가 사진을 저 계속 쭉 그거를 계속 올리시는 거예요. 좀 오해를 하고 있다 여러분들이. 그래서 뭐 저 옛날에 뭐 한참 몸 뭐 좋았을 때 네네네. 사진 막 그렇게 우통 다 벗은 사진 막 이런 거 막 계속 올리시고 양복 입은 사진 무슨 사진을 갑자기 SNS 그 사진 올리는 양이 많아졌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왜 이런 거지 하고 이제 보게 되니까 팬분들이 그걸 올리시고 계시는 거예요. 계속 올리시는 거예요. 뭐 암살, 도둑들, 뭐 신과 함께 말 그대로 다 1000만 관객을 돌파를 하면서 콰트로 1000만 배우. 남들은 이게 한 편 하기도 힘든 거를 4번이나 이걸 한 거예요. 1912년 여기에 한 발, 이게 뭐 여기에 두 발, 분명히 2개지. 야, 저는 그 아직도 잊지 못하는 게 소름이 돋잖아요. 전 지금도 그 장면. 그 왕이 될 상인가. 예, 그 등장씬 아시죠? 수양 대군 납시오. 등장 그 음악하고 와 그거는 와 내가 아는 친구지만 너무 강렬해서 와 진짜 거기에는 진짜 이건 찢었거든요. 이건 찢은 거예요. 그렇죠. 스크린을. 요게 근데 등장음악 퀄리티를 위해서 이정재 씨가 출연료 5천만 원 양보했어요. 그래서 사실 제가 개런티를 다 받으면은 감독이나 제작자분이 하고 싶은 음악 감독님이랑 못 한대요. 그래서 아니 그분이 누구신데 저보고 개런티를 깎아달라는 말씀이세요? 그랬어요. 그때만 이병우 음악 감독님이라고 유명하신 분이에요. 예, 굉장히 기타리스트시면서 이제 영화 작업을 많이 하시는 분인데 제가 너무 팬이거든요. 그래서 그렇다면 제 개런티를 깎겠습니다 해가지고 야, 근데 그게 근데 제가 그만큼 깎은 대신 성공했을 잘 때 됐을 보너스를 조금 더 올리는 걸로 계약을 했죠. 근데 사실 사극이 그렇게 흥행을 900 몇십만 들었을 거예요. 아마. 근데 이제 이 사극이 그 정도로 들 거라고는 사실 예상을 못 하죠. 근데 너무나도 흥행이 잘 돼서 오히려 훨씬 저 개인에게는 훨씬 더 이익이 컸던 그런 사례였죠. 내가 왕이 될 상인가. 이거 한번 좀 우리 또 어찌 내가 왕이 될 상인가? 내가 왕이 될 상인가? 다르다, 너 진짜. 이게 안에서부터 이렇게 끌어나오는 그 소리가 있는 것 같아요.
그 작품으로 인해서 젊은 팬분들이 많이 생겼어요. 그때 뭐 관상에 이제 무대 인사를 갔는데 네. 고등학생 소녀였는데 네. 저보고 김 묻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맞아요. 너 저는 진짜 맞아요. 그거 행사장 갈 때 네. 차에서 김밥을 먹고 갔거든요. 아니, 왜냐하면 저희 이제 뭐 그럼요. 헤어메이크업 이동하다 보면 바로 이제 또 서둘러서 먹어야 되니까. 행사장 가면 이제 식당에서 잘 못하잖아요. 이제 진짜 김밥을 먹고 갔는데 어디 묻었나 이빨에 끼었나 보다. 그랬는데 이제 잘생김이라고 이제 얘기를 해주셔서 맞아요. 순간 깜짝 이게 무슨 소리지? 이정재 씨 김 묻었어요? 저를 재밌게 해주시려고 하는 응원이잖아요. 그런 작은 말 한마디와 작은 행동이 그 어떤 중요한 시상식에서 수상을 하는 것보다 훨씬 더 의미 있고 훨씬 더 기억이 오래 남고 저 어느 행사장에서 행사하고 있을 때 막 추운 데서 막 기다리고 있다가 뭐 그 영화 너무 잘 봤어요라는 어떤 그 작은 한마디 그때의 그 감정은 아마 잊혀지지 않을 것 같아요, 진짜로. 아니 그 또 정재 씨 하면 뗄래야 뗄 수 없는 게 일명 이제 청담 부부. 정우성 씨. 먼저 네. 여기 나오셨죠. 두 분이 이제 평소에 만나면 좀 뭘 하시는지 궁금한 부분인데. 주로 일 얘기 많이 하고요. 네. 영화 얘기 많이 하죠. 회사를 또 같이 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 두 분도 그냥 계속 지금도 존대를 예. 아니 근데 그 존대를 그렇게 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예전에 제가 우성 씨 만나기 전에 남자 둘의 그 선배를 봤는데 나이가 같고 꽤 오랫동안 친구였는데 서로 존대를 하더라고요. 아니 왜 존대를 하시냐 그랬더니 자기네 둘은 너무 서로를 너무 좋아해서 서로를 어떻게 해서든지 더 위해주고 싶어서 존대를 한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남자 친구들 사이에서도 이럴 수도 있구나라는 생각이 그때 굉장히 좀 강했어요. 그때부터 이제 누구랑 해야 되나 나는 누구랑 존대로 친구를 할 수 있을까 그랬는데 우성 씨가 딱 그랬어요. 언제부터 말을 놔야 되는 그 시기를 딱 놓쳤어요. 지났구나. 네. 지금 다시 우리 반말할까 이게 또 어색해. 오히려 어색한 거야. 너무 오랜 시간을 서로 그 존대를 또 하다 보니까. 진짜 뭐 저희 뭐 한 20년 넘었나 뭐 그런데 그 20년 동안 한두 번 정도는 싸울 수도 있고 서운해서 한동안 안 볼 수도 있고 뭐 이렇잖아요. 근데 그런 일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서로에게 더 친한 사이일수록 더 위해주고 더 아껴주고 이러면은 더 오래 갈 수 있구나라는 거를 우성 씨하고 저하고의 관계를 통해서 또 알게 됐죠. 예전에 그 주지훈 씨가 정우성 씨 집에서 술 마실 때 안주 없이 술만 마셔서 그 프로 봤어요. 예. 우성이 안주를 안 드세요. 그래요? 없어요. 집에 먹을 게 없어. 집에 먹을 게 없어요? 네, 없어요. 집이 호텔 같아요. 집이 그 호텔처럼 먹을 게 없다고 그러던데 진짜 먹을 게 없습니까? 여기 나와서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아니 자기는 먹을 거 다 먹고 자기가 다 먹어놓고서 우성 씨가 밖에서 벌써 다 저녁 먹이고 한 잔 더 하시죠라고 해서 그래 그럼 집에서 마시자 해서 왔는데 또 먹으면 이야기가 또 밖에서 먹을 만큼 충분히 마시고 먹었는데 보통 그렇게 오죠. 보통 그렇게 오고 사실은 또 먹을 게 별로 없어요. 이제 그러니까 없다는 얘기죠 먹을 게. 저희 바로 옆집이거든요. 그러시구나. 저희 집도 그렇고 그 우성 씨 집도 그렇고 이제 혼자 사는 집이니까 먹을 게 물밖에 없어요. 맞아요. 진짜 없어요. 반찬도 별로 이제 집에서 잘 안 해 안 먹고 하니까 해먹으니까. 어머니가 잘 안 갖다 놓으시고 이제 김치만 있고 국 얼려 놓으신 거 이제 팩으로 돼 있는 거 좀 몇 개 있고 맞아요. 네. 밥솥에 밥만 있어요. 그래서 이제 먹을 거를 안 싸두시는 거예요. 사실이 그래요. 사실. 진짜로. 결국은 아닌 것 같았는데 사실이었습니다.
그래서 밖에서 다 먹이고 들어와. 그래서. 웬만하면. 조셉 집도 먹을 게 좀 없나요? 저희 집도 없죠. 왜냐면 저도 혼자 살기 때문에 결국엔 버리게 되니까 뭐 비슷한 삶이라고 하긴 좀 그렇지만 우리 집도 비슷한 삶이죠. 아니 두 분 SNS 아이디가 정재 씨는 from JJ Lee, 정우성 씨는 TOJWS인데 이어서 읽으면 우성이에게 정재가 이어서 하면 그런. 이어서 하면 좀 그렇게. 저는 SNS를 계속 안 하려고 도망 다니고 있었거든요. 근데 갑자기 했잖아요. 오징어 게임이 이렇게 막 성공을 하니까 팬분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할 수는 없고 코로나 상황이라 그래서 이제 SNS를 하게 됐어요. 그런데 이름을 뭘 지을까 하다가 우성 씨는 이름을 어떻게 지었어요? 라고 하니까 2JWS로 해놓으셨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 나도 그거랑 비슷하게 from JJ로 해야 되겠다. 그래서 교수님께서 좀 소개를 좀 해주시죠. 네네. 예. 저 노배우 윤현정입니다. 늦었지만 아카데미 여우조연상 다시 한번 진심으로 축하드리겠습니다. 아이고, 진짜 축하를 많이 받으셨겠지만 그래도 너무 울거먹어 사람들이 너무 싫어. 그래도 이거는 울거먹어도 아직 더 울거먹어야 되는 진짜 거죠. 저는 직접 축하드릴 수 있다는 게 너무나 큰 영광인 것 같아서요. 난 그런 말을 별로 참 대꾸를 잘 못해요. 어쨌든 그 작년에 이제 윤여정 신드롬이라는 그 얘기가 나올 정도로 이게 이제 바쁜 한 해를 보내셨는데 요즘 어떻게 지내고 계십니까? 저 영화 끝냈어요. 영화 이제 최근에 네, 찍었어요. 엄동설안에 아주 너무 미안해하는 거예요, 스태프들이. 제가 나오는 날이 영하 12도 막 이렇게 되는데 길바닥에 쓰러져 누워 있어야 되고 그러니까 다 젊었지 저보다 늙은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거기. 근데 너무 미안해하는 거야, 감독이랑. 어쩔 줄을 몰라 하는 거야. 내가 길바닥에 그렇게 그냥. 그래서 내가 괜찮아, 덕민아. 내가 팔자가 세서 그런 거니까 왜 선생님 나오시는 날마다 영하 10도를 하고 내가 쉬는 날은 날씨가 영하 이렇게 또 3에 올라가. 그래요. 그래갖고 어저께 강동원이 잠깐 만났는데 그랬어. 뭐 내가 난 그래갖고 너무너무 힘이 들었다. 영하 10몇 도에 노인네가 76세 먹은 노인네가 하려니까 그랬더니 자기는 영하 10도에 비가 오는 비 맞는 씬을 찍었대요. 그럼 머리가 이렇게 언대요. 그럼 그걸 녹이면서 찍었다 그래서 그래 네가 이겼다. 난 비는 안 왔어. 그럼 내가 뭐라 그래. 걔가 나보다 더한 상황에서 찍었다는데. 아마 이 포인트에서 좀 놀랐을 거예요. 강동원 씨하고 어저께 만났다고 하니까 선생님도 마찬가지고 저희들은 다 뵙기가 힘든 분들이잖아요. 거기 촬영하는 데 가면 다 있어요. 진짜요? 비 맞고 있고 길에 자빠져 있고. 이 파친코라는 드라마를 이제 조금만 좀 얘기해 주면 어떤 내용인지. 팔자 센 여자예요. 여기에서 선자라는 주인공인데 젊었을 때부터 4대에 걸친 얘기예요. 그게 한국 교포가 쓴 그러니까 뭐라 그러죠? 그러니까 코리안 아메리칸 재미동포. 동포라고 재미교포? 재미교포. 맞아. 우리 땐 재미동포라고 그랬죠. 맞아요. 이렇게 썼어요. 해외 동포 여러분. 해외 동포 여러분. 그런 거 어떻게 알아? 저 어린 시절부터 TV를 좋아해서 육군 장병 여러분, 해외 동포 여러분. 해외 동포. 맞아. 동포라 그랬었고 그 재미교포 소설가가 써서 소설로 유명한 거예요. 파친코. 근데 그 책을 아마 그를 거기서 샀나 봐요. 그 원작을. 그래서 걔가 6살인가 몇 살서부터 4대 때 그 엄마 세대, 그 세대, 내 아들 세대, 내 손자까지 나와요. 그러니까 그 이야기군요. 네, 그 이야기 중에서 저는 그 늙은 선자, 74세 먹은 선자 역할을 했어요. 떼대이 먹는 게지 뭐. 김치도 안 담가 먹고 한 통에 300엔짜리 사 먹습니다. 옛날에는 김치를 한의학과 팔아야 간신히 벌던 돈인데 그 여자를 제가 하고 싶어 했어요. 그거는 사실이에요. 왜냐하면 그 애플인지 그 회사는 또 뭐 한국에 와서 오디션을 보는데 저한테 시나리오가 또 시나리오라 그러면 안 그래 안 돼. 또 미국서는 뭐라 그래야 돼? 스크립트라 그래야 돼. 그러니까 내가 아주 늙었는데 죽겠어. 내가 거기 가서 미국 가서 시나리오라 그러면 또 못 알아들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또 스크립트.
여기가 스크립트라 그러면 또 못 알아듣죠. 알아듣잖아. 전 또 시나리오가 시나리오, 또 그러니까 예. 이렇더라고. 아주 국제적이라는 건 굉장히 골이 아픈 일이거든. 물론 감사한 일이지만 또 예. 근데 또 국제적인 거는 아무나 못 하시잖아요. 예. 아무튼 그래서 근데 이 사람들이 오디션을 보라는 거예요. 자기네 애플에 한국 배우가 다 오디션을 봐야 된대요. 스크립트를 날 주더니 그래서 또 그럴 때 또 나도 또 어떨 땐 또 이상한 게 나 삐딱한 데가 많거든요. 네. 이거 니네 룰대로 내가 오디션을 봐야 되는지 아는데 니네는 내가 적합지 않다고 그 역할에 적합지 않다고 그래서 아니라고 그럴 수 있는데 나는 한국에서는 그 오디션 받다 떨어진 여자가 된다. 나 내 50몇 년 커리어를 내가 그 애플 하나 때문에 내가 망칠 수는 없다. 우리 또 없는 사람일수록 자존심은 있잖아. 그래서 내가 나 오디션은 못 본다. 그리고 그러나 나 하고 싶다 이 역할을. 내가 소설도 읽고 그랬는데 제가 이 역할을 하고 싶어 했어요 진짜. 이거는 유난히 그랬어요. 내가 잘 표현할 수 있을 것 같다. 이 자존심 있는 이 한국인 그걸 했다가 개고생했지만요. 아니야, 근데 미국 애들이 나 제일 좋아했던 거가 그때 찍다가 그랬어 내가. I don't care apple or pear. I need to go home. 그랬어. 처음에는 못 알아듣다 알더라고. 애플 because of the apple we need to do this. 막 계속 그러는 거야. 막 짜증이 확 나더라고. I don't care apple or pear. 다 지나간 일에 목매다는 사람들 보면 정말로 이해가 안 된대. 그게 다 뭔 소용이라고. 이런 쌀밥 먹으니 우리 어머니 생각도 나고 시집 가던 날이 생각나네. 평생 지겹게 그런 사람들 다가와가 냄새만 맡아도 안 돼. 아니 사실 요게 이제 그 캐나다하고 한국을 오가시면서 이렇게 좀 촬영을 하셨다고 했는데 이게 또 대작이래요. 한 1,000억이 들어간다고. 남의 돈은 관심 없고 날 얼마 줬느냐가 중요하지. 그러다. 이거. 이 명언이다. 아 무슨 명언이야 그게. 명언이죠. 명언이죠. 이거 우리가 새겨들어야 될 일이에요. 몇백억 매출 무슨 상관이 있어? 내가 얼마 받았느냐가 그렇지. 중요하지. 바로 그거죠. 아니 그래서 요게 이제 그 왔다 갔다 이제 촬영을 하시면서 촬영 에피소드가 좀 있으신지요? 근데 유재석 씨는 확실히 타고난 MC다. 왜요? 그 얘기를 딱 또 거기를 찾아갔네. 난 또 이렇게 되면 잊어버린다. 이렇게 수다 떨다가 뭐 얘기했네. 저도 잊어버리는 계속 스타일이에요. 딴 얘기하고 있는데. 근데 넘어가도 되죠. 찾아가. 넘어가도 되는데 또 뭐. 아니 그건 MC로서 그러면 안 돼. 윤 누님은 그러시면 안 돼. 선생님이 자꾸 그러시니까 제가 예. 아니 그래서 뭐 촬영 에피소드가 좀 있으신지요? 촬영 에피소드는 매일이 촬영 에피소드죠. 진짜 내가 저 감독을 죽이고 내가 죽을까? 내가 도대체 몇 번을 찍으려고 그러는 건가? 왜 또 찍으라는 건가? 사실 1년이 지났어도 이제 이 얘기는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연예계 큰 경사 아닙니까? 이게 아카데미상에서 이렇게 수상을 한다는 것 자체가 사실 TV를 보면서도 믿기지가 않았거든요. 나도 정말로. 믿기지 않았고요. 네. 반출을 해보니까 그건 사고였어요. 나한테. 사고요? 사고요? 사고였어요. 사고. 근데 아니에요. 근데 난 정말로 진실로 그 글렌 클로즈가 받기를 바랬고 네. 그 사람들이 하는 선거라니까 사람 민심이 그렇게 그녀를 위해서 다 투표를 했을 거라고 생각해서 뭐 구경이나 하자 뭐 그러고 가서 앉았는데 내가 나중에 그 필름인가 뭐 그걸 보니까 내 이름을 듣고 그냥 이렇게 일어나두고만 기다렸다는 짓이겠습니까? 아니 그거는 무의식 중에 나온 거예요. 내 이름은 알아들으니까. 불리니까. 아니 너무 좋았어요. 제가 열심히 일하게 만들어준 두 아들에게도 감사 인사를 전합니다. 사랑하는 아들들아, 이게 바로 엄마가 열심히 일한 결과란다. 아드님들이 그 수상 소감을 듣고는 뭐라고 얘기를 안 하세요? 우리 작은 아들은 울었대요. 울었고. 걔네들이 아니었으면 내가 이렇게 일하러 나오질 않았을 거예요. 내가 걔네들을 위해서 내가 살라고 일을 한 거니까. 난 걔네들한테 제일 미안한 건 걔는 내가 일하는 여자였기 때문에
엄마의 음식이 하나도 없을 거예요. 사람들은 다 집밥을 그렇게 원하는데 너한테는 집밥이 없고 그래서 내가 너무 미안하다고 언젠가 그랬어요. 엄마가 밥을 안 해주고 그래서. 근데 우리 아들들도 꼭 나 닮은 거가 괜찮다고 우리 그래서 다 말랐잖아 그러더라고. 덕분에 말랐어. 선생님 진짜 너무 멋있으셨어요, 근데. 예. 뭐 이 얘기 많이 들으셨겠지만. 그래서 나 이제 긴가민가 해요. 나도 멋있다 그래서 멋있는 거예요. 기준이 뭔가. 선생님이. 나는 멋있지 않거든요. 멋있어요. 난 성질 나면 성질 내고 그러지. 그게 뭐 이렇게 멋있는 거죠. 우아하게 막 이렇게 잘 못해요. 그러니까 요즘 같은 세상에 그래서 선생님이 더 멋있는 것 같아요. 더 성질 낼까요? 할 말을 할 말을 하는. 그렇죠. 아닌 건 아니라고 얘기하고 굳이 내 본심을 숨기지 않고 이 얼마나 멋있습니까? 아카데미상을 수상을 하게 되면 이게 혜택이 좀 또 따로 있다고. 그 뭐 어디 여행 가는 비행기 표고 그런 건데 내가 뭐하러 내가 여기서 뭐 어디 뭐 타이티를 왜 가요? 내가 언제 그걸 가? 타이티 여행권 같은 게 나와요? 뭐 여행 가면 뭐 호텔이 뭐 무슨 호텔 뭐. 난 그럴 기운이 없지. 그거 뭐하러 가? 그런데 그래서 안 받았어요 내가. 나 안 받겠다 그랬어. 거기 내 에이전트를 통해서 난 안 받겠다. 그랬더니 그 내 에이전트가 그러더라고. 너 안 받겠다고 그러길 너무 잘했다. 왜냐면 요번엔 안 준다더라. 요번에는 팬데믹 때문에 없는데 나는 나 안 받는다 그래. 다 그랬거든. 그런데 잘했다 그러더라. 왜냐면 없다고요. 없다고요, 요번에. 선생님 상금도 없습니까 이게? 상금 없어요. 그리고 사실은 내가 생각해 보니까 또 봉준호 감독이 사실은 그 문을 두드린 거죠. 그 전에 봉준호 감독이 두드린 문을 내가 어떻게 운 좋게 그 다음 해에 정이삭하고 같이 그게 다 운이에요. 운때가 맞아 떨어진 거예요. 또 운도 운이지만 운도 아무한테나 오지가 않습니까? 그렇죠. 준비된 사람에게. 그럼요. 그래서 저희들은 너무 기쁜 거예요. 이게 진짜 너무 기뻐요, 저희들은. 그쵸. 아니 이게 미나리로 아카데미 그 여우 조연상 포함해서 세계 영화제 상을 42개를 받았어요. 근데 뭐 시상식에 참석 안 했으니까 봉준호 감독은 날 보러 굉장히 다행인 줄 알라고 그러더라고. 자기는 막 그걸 다 다녀야 되기 때문에 그 송강호가 가만히 서 있는데 코피를 흘리고 있더래. 코피를 흘리는 줄 모르고 선생님 너무 줌으로 하니까 너무 편안하시다고. 근데 뭐 그게 아무 느낌이 없었어요. 왜냐면 그 탔다고 막 연락만 오는 거고. 아프타는 언제 받았느냐 하면 한 달 전쯤에 받았어요. 한 달 전쯤에요? 도착 갔더라고. 세관을 못 통관해갖고 세관에서 전화가 와갖고 뭐 통관을 시키려면 안 해. 그러고 그래서 돌 갖고 와라 그러는데 나 말았어 그냥. 그러면 그 트로피들은 지금 다 어디에 있어요? 지하실에다 다 넣었어. 지하실이요? 지하실이요? 선생님 그거 장 좀 짜셔가지고 거실에다가. 아무 의미 없어요. 아니 아카데미는 제 응접실에다 하나 지금 놔놨어요. 왜냐하면 그걸 보러 오는 애들이 있어. 궁금하잖아요. 아카데미. 길을 받는다는 거야. 그리고 날 보러 또 최하정은 그걸 갖고 오래 지네 집에. 지네 집 이사 갔으니까 그냥 왜? 그때 좋은 길을 받아서 20이. 아니 선생님께서 생각하시는 연기자에게 필요한 자질이 암기력, 집중력, 관찰력, 임금 협상력이다. 이런 얘기를 하셨다는데 아카데미 이후에 좀 추가된 거 없습니까? 집중력 있어야 돼요. 암기력, 대사 외워야 돼요. 임금 협상력. 예. 그것도 중요하죠. 그거 중요하죠. 그렇죠, 중요하죠. 마지막 순간에 내가 아카데미를 탔으니까 한 5배 더 주시고 그러면 협상 끝나야지. 그런 거 하면 안 되지. 조금만 올려달라고 그래야지. 적당하게. 너무 많이 말고 조금만. 그냥 똑같이 할 수는 없고 조금. 똑같이는 좀 나도 분하잖아. 그러니까 조금. 스님께서 60세가 넘어서부터는 사치하고 살기로 결정을 했다. 그 사치는 좋아하는 작가, 감독의 작품을 돈과 상관없이 하는 것이라고 좀 얘기를 하셨다고 그래요. 예. 그 미나리도 정이사른이라는 감독이 똑똑한데 현명하고 조용하고 그리고 희망을 봤어요 내가. 왜냐하면 한국말을 잘 못해요. 근데 어떻게 쓰든지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내가 나중엔 하지 말라고 그래서 내가 영어 학교 하지 말라고. 선생님 그 말은 너무 잘해. 그리고 그다음서부터는 조금 다르게 그래서 아이자
talk to me. Just English, in English, speaking English. 그런 게 너무 예쁘잖아요. 자기가 그 한국말 못하는 거에 대한 선생님에 대한 미안함 때문에. 그리고 현장에서도 진짜 그걸 찍을 때 얼마나 힘이 들겠어요. 근데 한 번도 승질을 내는 걸 못 봤어. 땀을 뻘 흘리면서 데이빗이라는 앨범으로 대사를 어떻게 하라 뭐 이런 말 안 하고 그냥 쭉 같이 한 다음에 자기를 보고 웃어라. 그러니까 자기가 그 샷을 연구를 해갖고 이렇게 쓰려고 그러는 거지. 그래서 내가 그 아이작한테 진짜 감동했어요. 그 순간순간. 그러니까 나도 또 그러니까 거기서는 또 화를 안 냈다. 집에 와서는 화냈지만 아이작 앞에서 화를 낼 수는 없잖아. 그래서 선한 영향을 끼쳤어요, 진짜로. 진짜 그 감독님 정말 대단하시네요. 대단했어요. 이게 뭔가 그런 열정과 막 노력과 느껴지는 분들이 있잖아요. 저분하고 좀 일하고 싶다 하는 분들하고 좀 일을 하고 싶으신 거죠. 아니요, 사실은 그렇진 않아요. 열정과 그런 사람들은 뭐 봉준호 감독이나 그런 사람 유명한 사람들 많죠. 그럼 봉준호 감독 있으면 그 사람 나 안 써주더라. 아니 근데 아니 괜찮아 안 써줘도 돼 괜찮은데 그게 또 작품이 맞아야지 돼요. 야, 근데 내가 한 사람들은 봉준호 감독님한테 이런 얘기를 하실 수 있는 분이 없죠. 누가 있습니까? 그 사람 나 안 써주더라. 이런 게 멋있어. 뭐가 멋있어? 선생님 이게 멋있어. 거짓말 아니지 안 써주더라고. 너무 멋있어. 그럼 만약에 연락이 오면은 흔쾌히 연락 오면 봉준호 거는 해야지 되죠. 세 개가 봉준호한테 세 개가 다 보는데. 오. 이게 저 57년 지금 데뷔하신 지 연기를 하신 지 57년이 되셨다고 그러더라고요. 이게 세기로 따지면 반세기가 넘은 거예요. 그렇죠. 참 진짜 대단하십니다. 그렇다 반세기가 넘었네 진짜. 반세기가 넘으셨어요. 그러면 저 이제 제가 41인데요. 요즘에 제가 그냥 많이 드는 생각 중에 하나가 나름대로 그래도 적지 않은 시간을 보내온 것 같은데 잘 산다는 거는 무엇일까가 되게 많이 그래. 궁금했어요. 난 41살 때 무슨 생각을 했나 지금 조세호 씨한테 대답해. 41살 때 내가 뭘 했나? 41살 때 다 난 내 모든 기록은 연속극으로 기록돼. 41살 때 내가 그 뭘 작품을 했나. 통해서, 작품을 통해서 46에 사랑의 목일래를 했고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또 그 단역을 막 하고 막 힘들었었던 것 같아. 다시 미국을 들어가서 그냥 애들을 키우고 사나 아니면 여기 사나 그러니까 나는 너무 힘들었던 때 같아. 그러니까 내가 이게 잘 살고 있나 못 살고 있나를 고민할 여력도 없었어. 그러니까 훨씬 지금 여유로우신 거예요. 그러니까 잘 살고 있나 아닌가를 생각하고 있다는 건. 그때 아마 제일 힘들 때였을 것 같아요. 아무도 찾는 사람도 없고 단역 같은 거 나오면은 뭐 윤여정 씨가 뭐 옛날에 유명했던데 한번 나오라 그러면 어떨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선배들이 안 나와 그 여자 이런데 안 나와 뭐 그랬대요. 전화나 걸어보지 그랬는데 내가 대뜸 나간다고 그랬대요. 그때는 나는 일이 필요할 때고 그러니까. 그래서 나갔죠. 단역 그런 거 다 했죠. 길바닥에서 막 연기하고 그러려니까 조금 부끄럽더라고 좀. 옛날에는 다 세트에서만 했는데 이제 그때 오니까 벌써 로케이션이 많아져서 큰일 났네. 그런데 내가 좋은 점이 안경을 벗으면 아무것도 안 보이거든요. 안경을 벗고 했었던 것 같아요. 미국으로 다시 가느냐, 애들을 데리고 가느냐, 집도 그대로 있었을 때고 그러니까 가서 공립학교를 보내면 고등학교까지는 돈 안 들어도 보내거든요. 그러면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타이프도 못 치고 영어도 잘 못하고 그러는데 뭘 할까? 우리 동네 퍼블릭스라는 체인이 있었어요. 슈퍼마켓이. 거기 가서 이 캐시어 계산은 할 수 있을 것 같더라고. 그래서 내가 알아봤어요. 린다한테 했더니 그거는 시간당 2불 75전이라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내가 그걸 가서 할까? 뭐 애들을 데리고 갈까 그랬는데 김수현 씨가 너 미쳤냐고. 너 제주가 있는데. 그래서 내가 제주가 어디 있어? 그랬더니 제주 있어. 너 배우 다시 하면 돼. 그런데 단지 너는 내 거는 나오면 안 돼. 김수현 씨는 그때 뭐 대단한 작가셨고 내 거로 나오면은 내 백으로 했다는 소리 들어서 너는 네 입지를 네 이름을 다시 못 찾아. 네 힘으로 찾아야 돼. 그래서
뭐 배우가 기다리는 작업이잖아요. 누가 써줘야지 내가 뭘 나를 보여주지. 그런데 아무도 안 써줘서 김수현 씨가 맹세를 깼죠. 내가 써줘야지. 그래서 김수현 씨가 써준 거죠. 네, 굉장히 많이 부담됐죠. 근데 어떻게 해요? 해야지 되니까. 돈 벌어야 되니까 했죠. 작품마다 꽉 찬 감정의 밀도를 담아내며 대한민국을 넘어 세계가 사랑하는 배우이자 저의 대학 동기 전도연 씨. 반갑습니다. 인사를 일단 좀 해주세요. 인사를. 안녕하세요. 전도연입니다. 반갑습니다. 방송을 하는 건 처음인 것 같아요. 네. 그죠? 맞죠? 진짜로 제가 그 2년 전에 시상식에서 그때 살짝 가면서 뵙고 그때도 한 몇 년 만에 봤죠? 한 10년 넘었나요? 더 되지 않았어요? 그랬어요? 세차장에서 본 게 마지막이에요. 세차장에서도 세차장에서 본 게 마지막이에요? 그랬던 것 같아요. 그죠, 그죠. 네, 그때 제가 먼저 인사했어요. 세차장에서는 조금 대화를 좀 오래 나눴어요, 우리가. 저 인사한 격밖에 없어가지고. 그래? 내 트렁크도 보여줬어요. 트렁크는 왜요? 차 트렁크. 뭐 이만큼 잘 세차가 됐다고 보여주신 거예요? 아니면? 나도 디테일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뭐 차 트렁크를 보여주면서 도연아 뭐 여기 뭐 어쩌고 저쩌고 뭐 얘기를 하고 태균이랑 뭐 같이 한번 보자 뭐 이러다가 이제 헤어졌죠. 세차장 그건 그래도 기억을 하네요, 세차장. 네, 기억해요. 기억해요. 네. 그때는 분명히 우리가 말을 놓고 재서가 먼저 했던 것 같은데. 그냥 그때는 유재석 씨가 좀 편한 유재석 씨였고 지금은 좀 뭔가 좀 거리감이 있고 좀 불편한 느낌이 있는 것 그래? 같아요. 네. 그래서 오늘은 정확하게 두 분이 그걸 좀 정리를 해주셨으면 이제 두 분이서 재석과 도연아로 끝날지 아니면 오늘부터 깔끔하게 재석 씨, 도연 씨로 갈지. 그렇게 끝날지. 근데 저한테도 뭐 세호야라고 해주실지 아니면은 뭐 그냥 세호 씨로. 말 잘 못 나요. 예, 알겠습니다. 혹시 그럼 저는 혹시 누나라고 해도 됩니까? 아니면 혹시 아니에요. 그럼 선배님, 선생님? 누나만 아니면 왜 선생님이? 몰라서 그러면 선배님? 일단 전도연 씨로 해요. 일단 전도연 씨. 일단 전도연 씨로. 우리 지금 그 사이도 일단 끝날 때 봐야 돼. 오케이, 알겠습니다. 전도연 씨, 유재석 씨로 할지, 도연아, 재석이로 할지 일단 뭐 끝날 때. 그건 괜찮죠? 네. 그건 좋아요. 합의를 봤어요, 일단. 저도 천천히 다가가겠습니다. 사실 도연 씨가 이게 진짜 연예계 활동 한 지 오래됐지만 예능을 거의 거의 안 했어요, 그죠? 네. 특별한 이유가 좀 있습니까? 적응을 잘 못해서. 진짜요? 네. 제 기억에 초창기에는 조금 하지 않으셨어요? 데뷔 초기에 MC에서. 맞아요. 오늘 나오시면서는 좀 혹시 어떤 생각이 좀 드셨는지. 걱정되고. 뭐가 좀 걱정되셨어요? 긴장도 되고. 진짜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되게 유재석 씨랑 친하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그렇지 않은데 만나면 할 얘기도 없는데. 지금 우리가 계속 얘기하고 있잖아요. 근데 사람들이 너무 기대를 해서 좀 부담스럽고. 그러니까 가지고 있는 에피소드가 크게 있진 않은데. 그렇지. 최근 인터뷰에서 뭐 얘기를 했습니다만 유재석 씨와는 친하진 않았다. 얘기를 조금 최선 저도 기사를 좀 봤어요. 근데 진짜 우리가 친했어요? 진짜 궁금해서 물어보는 그래도 거예요. 우리가 학교에서 항상 늘 거리감이 있었던 것만 생각이 나지. 이렇게 가까이서 본 건 처음인 것 같아요. 내 정리해드릴게요. 우리 같은 과인데 네. 일단 반이 달랐어. A반과 B반. 네. 그래서 수업을 같이 들은 적은 없어요. 그럼 이제 등하굣길에 우리가 봤고, 그죠? 근데 네. 이제 도연 씨가 떡볶이 먹을 때 제 떡볶이 뺏어간 거 기억나요? 아니요. 안 나요? 제가요? 떡볶이 좋아하시죠? 네. 나는 다 기억하잖아. 나 떡볶이 먹고 있는데 용석이하고 우리 친구들이랑 먹고 있는데 도연 씨가 와가지고 떡볶이 해서 내 거를 뺏어갔어요. 하나를. 도연 씨니까 내가 하나 내준 거예요. 그건 진짜 기억이 안 나요. 기억이 안 나죠? 네. 그러니까 먹은 사람 몰라요. 도연이가 2개 먹었거든요. 요 얘기를 안 할 수 없죠. 최근 드라마 일타 스캔들이 많은 사랑을 받고 드디어 종영을 했습니다. 이게 또 감사합니다. 종영을 했는데 좀 소감을 한마디 좀 부탁을 좀 드릴게요. 다들 이렇게까지 많은 사랑을 받을 줄 몰랐는데 좀 과한 사랑을 받아서 굉장히 다들 즐겁게 행복해하면서 끝냈어요. 저도 그렇고 사람들이 제가 이제 그 일타 스캔들 했을 때 캐스팅 논란처럼 그 로맨틱 코미디를 어떻게 50대 여배우가 할 수 있냐에 대해서 좀 여러 가지가 있어서 좀 걱정을 했었는데 그래도 잘 많이 행선이가 사랑받으면서 끝나서 좀 마음이 좀 좋은 것 같아요. 아니 그 애청자 중에 사실은 우리 따님도 있었다고.
네. 얘기 들었어요? 네. 따님이 올해 몇 살입니까? 동갑이에요. 아 네. 그래요? 네. 13살? 아, 아니구나. 좀 네. 어리구나. 15살이요. 아 그럼 2살 많네요. 네. 중이네요. 중3이죠? 네, 아, 중3. 중3 올라갔죠. 아직 올해 네. 중3. 아 그렇군요. 유치원 같이 다녔었어요. 그래요? 재석 씨 아이랑. 아니 그렇지 않아도 나경원 씨가 얘기는 하더라고요. 근데 왜 모른 척해요? 아니 유치원 말고 아. 저기서 봤다고 마트에서 봤다고. 마트에서 봤다고 그래서 아는 척 했냐고 그랬더니 아유 오빠 못했다고 그래서 내 얘기 하지 그랬는데 유치원에서 한 번 뵌 적이 있어요. 아 그랬어요. 네. 아 이게 딸이 문자를 보냈다고 그래요? 이 드라마를 보고 네. 뭐라고 좀 문자를 보냈는지. 사실 제가 나오는 부분을 잘 못 보는데 어. 되게 심장이 오그라들고 너무 달달해서 이빨이 썩을 것 같다 그래서 아니 심장이 오그라들고 그거는 알겠는데 이빨이 왜 썩어 했더니 너무 달달해서 달달해서. 이빨이 아, 근데 예. 그 표현이 너무 귀여워서 그래서 요즘 애들이 이런 표현을 쓰는구나 그런 생각. 야 이런 거 좀 배워야겠다. 이게 달달함까지는 아는데 너무 달달해서 이빨이 썩을 것 같다고. 아 이거 실제로 올해 결혼 몇 년 차신지 여쭤봐도 됩니까? 16년 차인 것 같아요. 와. 2007년이네요 그러면요? 네. 아 제가 1년 뒤에 결혼했네요. 나랑 뭐 이렇게 계속해서 뭔가 있어요. 우리 동기와 계속 뭔가 맞춰가네. 아, 자녀분들도 나이가 네, 비슷하고. 비슷하고. 전도연 씨는 어떤 엄마인지 한번 여쭤봐도 됩니까? 저는 좀 행선이랑 좀 비슷해요. 아이한테 좀 맡겨두는 스타일이고 그리고 저도 좀 엄마로서 모르는 게 많아서 좀 아이한테 같이 물어보고 얘기하면서 좀 같이 성장해 나가는 중이에요. 같이 같이 성장을 하신다고요? 그렇죠. 아, 예. 엄마로서 저 처음 살아보잖아요. 엄마로서. 그렇기 진짜 때문에 그렇겠네요. 예. 그래서 뭐가 맞는지 틀린지를 잘 모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좀 같이 얘기하고 지나고 나면 내가 그때 그 말을 왜 했을까라고 하면 좀 아이한테 저는 미안하다고 그거는 얘기를 해요. 그거는 좀 내가 잘못 생각한 것 같다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엄마가 전도연 씨면 어떨까요, 느낌이? 그냥 집에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해서 너무 당연하게 생각을 해요. 아, 그래요? 네. 오늘 이제 유퀴즈 녹화한다고 했는데 예. 유느님을 꼭 뵈야 되는데 오늘 학교 가는 날이어서 못 본다고. 그래서 내가 유재석 씨보다 엄마가 더 대단해 했더니 엄마 유느님이잖아. 유느님은 살면서 꼭 한 번은 만나보고 싶은 사람이야. 나중에 한번 봐야겠네. 한번 기회가 되면 한번 더 봤으면 좋겠네요. 그러면은 예. 너무 좋아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지금 또 중3. 이게 참 진짜. 드디어 준비를 한 자에게 기회가 또 옵니다. 한국 멜로 영화의 한 획을 그은 작품이죠. 영화 접속으로. 이건 이거는 이미 OST가 귀에 맴돕니다, 맞죠? 도연 씨 캐스팅을 좀 이렇게 우려하는 분들이 조금 많이 있었다고 그래요, 그 당시에. 네, 저는 나중에 알았어요. 보니까 그 작품을 거절한 여배우들이 엄청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요? 네, 그래서 이제 최종적으로 제가 됐었던 거였나 봐요. 근데 지금은 사실 영화와 드라마의 경계가 많이 허물어졌는데 그때는 영화 배우 탤런트가 경계가 너무 분명했었고 그리고 이제 그때 한석규 씨는 사실은 당대 최고의 그렇죠. 배우였었고 네네네. 한국 영화가 한석규 씨가 나오는 영화, 그렇지 않은 영화로 나뉘어졌었기 때문에 맞아요. 한석규 씨한테 이름도 잘 모르는 전도연이라는 배우를 캐스팅하는 게 맞냐라는 우려들이 엄청 많았었죠. 약속을 울면서 봤어요. 이거 저도 가서 울면서 봤어요. 당신께서 내 죄가 뭐냐고 물으시네요. 이 작품이 이제 98년 개봉작 중에 흥행 1위 성적을 내면서 영화나라 흥행공주라는 타이틀을. 네, 맞아요. 이거 저 기억해요? 알아요. 네. 영화나라 흥행공주. 네, 맞아요. 그 당시 같은 이름의 치킨과 피자가 굉장히 또 인기가 먼저예요. 전도연 씨가 먼저. 영화나라 흥행공주. 이거 좀 기억이 나십니까? 그럼요. 네. 네. 그때는 하는 작품마다 다 흥행이 됐어서 그리고 그때 되게 기분이 좋았던 거는 그때는 줄을 서서 티켓을 사잖아요. 맞아요. 제 영화를 보려고 이렇게 줄 서서 다 이렇게 몇 시간씩을. 근데 그 광경이 너무 신기했어요. 그리고 너무 뿌듯했고 이런 재미로 영화를 찍는구나라고 그때는 생각했어요. 이게 약속의 흥행 그리고 이제 내 마음의 풍금. 이거 이병헌 씨하고 저 이거 극장 가서 저도 봤는데 이 당시에 전도연 씨 나이가 20대 후반. 27살이었어요. 근데 이제 여기 이제 학생으로 나오거든요. 17살. 17살의 학생으로. 나와요.
그 당시 나이에 비해서 이제 10살이나 어린 역할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이질감이 없었어요. 근데 그때는 제가 대본을 받았을 때 홍현이가 너무 예뻐가지고 내가 27살인데 17살 홍현이 하겠다 그러면은 미쳤다 그럴까 사람들이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진짜 네, 관객으로 본 네, 입장은 네. 전혀 그렇지 않았었어요. 네. 지금도 너무 동안이세요. 감사합니다. 진짜. 진짜로. 좀 예. 네. 뭐 오늘 제일 활짝 웃으시는 것 같아요. 아니에요. 오늘 제일 아니에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우연하게 이제 이 길에 접어들었지만 뭔가 본인 스스로에게 배우의 길을 본격적으로 좀 걷게 만든 그 전환점이 된 게 이 해피엔드 아닐까 하는 생각. 네. 그런 거. 네. 사실 제 꿈이 현모양처였었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저도 사실 제 꿈을 깨는 어떤 선택이었던 거죠. 이게. 되게. 사실 엄마를 설득할 때 어머니가 그렇게 우실 줄도 몰랐고 근데 우시기까지 했어요. 네. 시집 못 가면 어떡하냐고. 그런데 제가 저 시집 잘 보내려고 배우 한 거 아니지 않냐고 하면서 엄마를 설득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촬영 후에 좀 상처도 많이 받았다고 그래요. 그걸 찍을 때는 되게 어쨌든 좀 순수한 선택이었는데 이제 했던 광고들이 다 끝났죠. 근데 그것도 잘 몰랐어요. 왜 그런지를. 그러니까 몰라서 시작을 했는데 끝나고 나서 알았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떤 여배우한테 바라는 어떤 이미지나 인식이 어떤지를 그때 알았던 것 같아요. 남자 배우는 이런데 왜 여배우는 이렇지 않아? 라는 말들을 많이 하는데 저 스스로는 그때 생각했던 것 같아요. 누구도 나한테 손가락질을 할 수 없다. 사실 여배우로서의 편견은 있었고 그때는 더 명확하게 있었다고 생각을 해요. 소극적인 어떤 배우로서의 자세에 대해서 되게 프로페셔널하지 않다라는 그런 지적들을 하고 있었죠, 많이들. 저는 저의 배우로서 할 일을 한 거고 그래서 저는 오히려 사람들이 뭐라고 할수록 더 당당했던 것 같아요, 그 순간에 제가. 요 너는 내 운명이 전도연 씨에게 2번째로 많은 상을 가져다 준 작품이라고 그래요. 이 작품으로만 7번의 여우주연상을. 근데 지금 봐도 재밌어요, 이 영화는. 제 영화들은 좀 시간이 흘러서 봐도 다 괜찮아요. 그러니까요. 이게 접속도 그렇고. 사실 그때만 하더라도 이게 말로만 들었지 칸은 좀 생소하지 않았습니까? 네, 저 해외 영화제가 처음이어서. 예. 이제 알랭 드롱이 네. 시상하면서 손등에 키스를. 사실 세계적인 이런 영화제에서 상을 수상을 한다. 그리고 뭐 예를 들면 이제 우리가 예전부터 봐왔던 세계적인 그런 스타와 한 자리에서 이거 사실은 굉장히 그 당시에 그렇죠. 너무 놀라운 경험이었어요. 저도 좀 신기하긴 했는데 사실 이게 그렇게 대단한 상인지도 몰랐었어요. 어마어마하죠. 예, 근데 몰랐던 게 용감했던 것 같아요. 알고 갔으면 엄청 떨었을 텐데 너무 모르고 가서 좀 용감하게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요? 떨리지 않으셨어요? 그때 당시는 사실은 다 끝나고 나서 좀 떨렸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정작 그 뭐 시상식장 가고 그리고 상을 받을 때도 제가 무슨 말을 했는지 뭘 어땠는지 잘 기억을 못 했어요. 그러니까 아니 그 저 칸에서 돌아올 때 이제 공항에 어머니가 네. 마중을 나오셔가지고 아니 그러니까 저는 몰랐었어요. 그리고 공항에 나갔는데 정말 기자분들이 엄마가 달려 나오셨잖아요. 그래서 마중 가고 마중 나오고 이래본 적이 없으셨는데 너무 놀래가지고. 그럼 나중에 물어보셨어요? 어머니 갑자기 왜 어떻게 나오셨냐고? 그걸 그렇게 물어보진 않았던 것 같은데 네. 어쨌든 집에 와서 이제 알랭 드롱이 어땠냐, 진짜 잘생겼냐, 뭐 이런 거 물어보시더라고요. 밀양으로 이제 칸의 여왕이라는 영광스러운 타이틀도 얻었지만 이게 넘어야 할 허들이 또 만만치가 또 않았을 것 같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지 않았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알았죠. 그것에 대한 무게와 제가 버텨야 될 시간들에 대해서 시간이 지나면서 안 것 같아요. 구체적으로 좀 어떤 이야기인지. 사람들은 제가 상을 받아서 어마어마한 시나리오를 받았을 그렇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작품이 몰려들죠. 네. 근데 그렇지 않았고 오히려 저한테 시나리오 주는 걸 조심스러워 하셨고. 왜죠? 그러니까 뭐 이런 작품을 하겠어? 라고 저를 되게 이제 무게감 있고
영화제에 갈 수 있을 법한 작품들을 하는 배우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대작이나 뭐 예를 들면 네. 대작이나 뭐 심도 깊은 어떤 이런 네. 전도연은 이제 작품적으로 뭔가 인정을 받는 작품만 할 것이다. 그렇게 사람들의 인식이 된 것 같아요. 저는 그렇지 않았는데. 더 많은 것들을 제가 누릴 수 있을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작품적으로. 그렇지 않았을 때 제가 할 수 있는 게 없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오랜 시간 저 스스로한테 괜찮다고 하면서 계속 기다리고 견뎠던 것 같아요. 저 자신한테 계속 좋은 작품을 했고 후회 없이 계속 리마인드 했던 것 같아요. 평소에 일할 때 빈틈없고 좀 무서운 편이라고. 좀 일은 치열하게 하는 편이에요. 네. 실수하는 걸 싫어하고 실수를 안 하려고 하는 편이고 조금 완벽주의자처럼 하죠. 근데 예전에는 그게 굉장히 좀 심했었어요. 그래서 그래요? 네, 그래서 그럴 수도 있지라는 말을 좀 이해 못하는. 아니 안 그러면 되는데 왜 그럴 수도 있지. 그리고 그렇게 살면 저 자신도 되게 피곤해지기도 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좀 많이 내려놓고 지금은 좀 괜찮아요. 그럴 수도 있지. 그리고 그런 걸 받아들인 것 같아요. 제가 작년에 좀 많이 힘들었어요. 작품도 하고 그 길복순이라는 작품 하면서 좀 많이 다치기도 하고 그러면서 저를 좀 돌아보게 된 것 같아요. 왜 나는 나 자신에 대한 감사함을 모르고 살았지? 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저 자신한테 좀 감사하고 돌아보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일 끝나면 너무 오늘 수고했다 그러고 그리고 할 수 있다고 저 스스로한테 얘기도 해주고 좀 이상하게 들릴 수도 있는데 저는 좀 그런 이야기들을 좀 많이 해줘요. 근데 뭐 이상하게 들리지 않고 그렇게 해야 돼요. 맞아요. 내 스스로에게 네. 조금 가끔은 그런 얘기를 좀 해줘야 됩니다. 내가 나한테 칭찬을 해주는 게 굉장히 또 그거는 본인 스스로에게도 참 좋은 것 같아요. 요즘 생각하는 건 제일 감사해야 할 사람은 나 아닌가, 나 맞습니다. 자신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많이 해요. 맞아요. 끊임없이 움직이는 사람이었어요. 그냥 가만히 있는 시간이 불편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다른 사람들을 보면 그런 시간 즐기고 있잖아요. 넌 마음이 안 불안해? 라고 하면 나는 충분히 일주일 동안 열심히 일했고 이 시간에는 나를 위한 시간이고 내가 이게 편한데 왜 언니는 그 시간을 즐기지 못하냐고. 언니 그래도 돼 라는 거예요. 근데 한 번도 그거를 당연하다고 생각해 본 적이 없거든요. 그런데 해보니까 좋더라고요. 조금씩 내려놓고 있죠. 아니 그 50대가 되니까 좀 다르게 보이는 것들이 좀 있어요. 제가 달라진 건 없는데 사람들이 저를 보는 게 달라진 것 같아요. 어떻게 좀 달라진 것 같아요? 일단 스캔들만 해도 어떻게 50대 여배우가 할 수 있냐에 대해서 어떤 잣대에 아직도 나는 놓여 있구나, 벗어났다고 생각을 하는데 아직도 늘 항상 어떤 작품을 할 때마다 그런 선입관이나 이런 거에 나는 그 선상에 놓여 있구나를 생각하니까 맞아요. 좀 답답하기는 했어요. 그런데 그거를 제가 스스로 의식했다면 사실 선택하기도 쉽지 않았을 거잖아요. 근데 항상 보면은 지금까지 살면서 보면 뭐 앞으로도 그렇겠지만 저 자신보다는 삼자들이 더 저를 가두거나 어떤 생각이 달라지거나 뭐 그런 것들이 생기는 것 같아요. 맞아요. 전도연 씨 얘기에 참 공감이 많이 되는 게 뭘 했을 때 그 나이에 뭐 몇십 대에도 그러니까 우리도 스스로 이런 것에 조금 뭔가 이제는 좀 바뀌어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작품도 그렇고 살아가는 것도 저는 굳이 내가 나 스스로 내 나이를 의식하고 내 나이에 맞는 생각이나 이런 행동을 하고 살아야 되나라는 생각은 해요. 맞습니다. 나이에 따라서 나의 정신도 같이 지배가 돼야 되나? 하는 건 아니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전도연 씨 하면 좀 약간 그런 건 있어요. 그러니까 당당함이라고 할까요? 그런 것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늘상. 당당하지 않을 이유가 없잖아요. 근데 이게 그러니까 그게 남들한테는 우리가 친구한테 그런 얘기, 야 너 당당해도 돼 하지만 내 스스로는 내가 그래도 될까라는 생각을 많이 한단 말이에요. 멋있다 진짜. 저도 꼭 그렇지는 않은데 그게 크든 작든 제가 제 일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으면 되는 거잖아요.
뵈니까 자존감이 그래도 좀 높으신 편이셨나요? 저 자존감 되게 낮아요. 그러세요? 그러지 않으실 것 같은데. 아, 자존감 되게 낮아요. 그래요? 그래 안 그럴 것 같은데. 네, 자존감 좀 낮아요. 당당하면 자존감이 높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요? 저도 좀 이상하다고 생각은 하는데 좀 일에 대해서 제가 최선을 다하는 것만큼에 대해서 나는 내 할 일을 다 했다라는 생각이 있는 반면 또 한면 저 자신 스스로는 좀 자존감이 낮은 편이에요. 그래요? 네. 아 이것도 좀 약간 특이하네.